정겨운 시민자치연구소에서 정겨운 활동 소식을 전하는 정성욱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진행해 주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구소 회원 김성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소 회원 이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지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양천구회가 무려 9번째입니다. 84-32년 만에 기록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구의원을 투표를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못했습니다. 예. 무려 14명이 투표일인 6월 1일이 아닌 등록 마감일인 5월 12일에 당선돼 버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구민이 뽑아야 하는 8개 지역구 구의원 16명 중에 7개 지역구 14명이 무투표 당선이에요. 아마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에 무투표 당선자 비중 아마 1등일 겁니다. 으뜸 양천 신청 화이팅! 네, 화이팅! 뭐하면 이런 식으로 국민 검증과 선택을 원천 봉쇄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눈뜨고 코베어하는 이런 제도. 참 한심스럽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헐. 예. 아마 양천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짬짬이해서 제도로 악용한 겁니다. 짬짬이. 그렇죠. 예. 네. 적어도 14명은 앞으로 구민이 뽑아준 구민의 대표, 또 구민이 선택한 뭐 이런 말은 입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꼬매버려요. 앞으로 회의록 살필 때 우리가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지 꼭꼭꼭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7월에 개원하고 첫 번째 회의하고 회의로 나올 때 이따위 소리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떳떳하려면 이 선거 공보물에 나오는 그 기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재산, 병역, 범죄 정보 이거 구의 홈페이지에 딱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성인 보여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요번에 지금 전단지를 요번에 이 투표를 할 때 봤는데 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용감해. 이상하다. 이래도 되는 건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말 의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록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한 무투표 당선 잔치를 벌였지만 앞으로 의정 활동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자, 근본적으로 아예 정당 공천을 없애거나 한 정당에서 한 명만 나오고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뽑는 걸로 이렇게 확 바뀌면 어떨까요? 네, 뭐 그런 그렇죠. 제도 변경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구대 양천구회가 해야 할 게 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황당한 상황이 나니까 찐도가 안 나고 있어요. 찐도가 안 나고. 맞아요. 예. 그래도 9대 18명의 을 한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표로 딱 보이시죠? 네. 자, 무투표 당선이 수두룩이지만 자, 18명 중 9명이 초선인 거고 자, 남녀 비중도 딱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 구현된 사람이 9명이고 또 여성이 9명이다. 이러니까 뭔가 좀 액면으로 보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도 50대가 8명으로 가장 많고요. 많고 60대가 5명이 되지만 의외로 4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 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맞아. 나이만 보면 그래도 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이렇게 해주시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해보는데 자, 20대가 2명이에요. 자, 이분들은 앞으로 구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의견, 어떤 제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실 건지 좀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화이팅입니다. 한 분이 20대 한 분이 저희 동네여가지고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아마 양천구의 9대에서 20대, 30대가 구의원된 건 처음일 거예요. 맞습니다. 응원을 하는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9대 양천구 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 9가지를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첫 번째는 태도와 자세라고 봅니다. 네. 제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지각,
결석, 회의 도중에 막 자리 뜨기, 뭐 자신의 질이 맞춘 후에 휴대폰만 막 들여다보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번 구대에서는 제발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불편한 모습인데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사라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지적할 건 짚을 건 짚어봐야죠. 게다가 보면 큰 소리만 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여기 네. 목소리 되게 크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구현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예. 큰 소리도 좋지만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맞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다음에 해결됐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꼭 이번에는 7월 1일 개원일을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놈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 다툼으로 개원이 그냥 하세월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감투가 참 뭔지. 8대 때 기억하십니까? 간상 맞습니다. 점거했죠. 몸싸움 했죠. 서로 고소고발. 이거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워낙이 대화, 타협 이런 게 안 되는 게 이 양천구였는데 말이죠. 뭐 그럼 무투표로 당선돼서 그렇다는 냉소와 핀잔만 받겠죠. 그렇죠. 예,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종이 자료와 인쇄물이 없는 회의 진행입니다. 네. 저희가 8대 때 보니까 구의원들에게 8대부터 태블릿 PC를 줬습니다. 근데 그 지금 뭐합니까? 무수한 종이 자료와 자료집, 인쇄물 그대로란 말이죠. 아마 또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분리수거함을 넘어가는 게 아주 부지기수일 겁니다. 안 돼. 예. 구정 업무 보고나 결산 심사, 예산 네. 심의처럼 자료가 많은 것들은 그냥 메일로 전자문서로 받아가지고 태블릿 PC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수수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정말 출력을 해서 보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서 자원 절약에 앞장서는 우리 구대 양천 구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할 수 한 가지. 자, 이 보통은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은 뭐 태블릿 PC 이런 거 좀 반납을 하는데 우리 8대 의원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나중에 물어보죠. 네네네. 너무 당연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의원의 1번 책무인 살림살이 결산 심사와 예산 편성인데요. 아까도 봤지만 이게 핵심 권한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구렁이 담당한테 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결산 심사에서 부서사업별 점검을 멈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에게 반드시 개정 과목별로 예산 대비 집행액과 잔액 현황과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정리하도록 지시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마다 잔액이 남는 개정 과목들은 당년도뿐만 아니라 직년 3에서 5개년도까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구청에서 원인 진단과 그다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해야 한다는 점 명심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전문위원이라고 우리 8명이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 발 더 나가서 결산과 예산을 같이 살펴봐라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긴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 예산 편성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키우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렇게 관리 못하는 거를 관리하는 책임을 해당 국장과 주무국장한테 묻고 구청장한테 그 국장 징계해라, 인사조치 이런 거 주문하라 이겁니다. 네, 저희 정경 활동 저희 시민자치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심의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전체 사업 예산을 100개라고 봤을 때 95개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5개만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은 증감 요소와 사업 효과 확인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필요성과
검토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보면 기획 예산과의 업무 보고를 다른 과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획 예산과 업무 보고에서는 반드시 해마다 집행 잔액이 넘쳐나는 구조적 원인을 따져 묻고 원인을 바로 잡을 방안과 실행력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며 다음 해에 그대로 실행을 하는지 꼭 물어야 한다는 거죠. 21년도에는 잔액은 아마 모르긴 해도 한 500~600억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이고, 상당히 컸을 겁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개정 가격별로 예산 편성 지침이 적절했는지 편성 지침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어떻게 해소할 건지 없앨 건지 차이가 늘 나는 그 국이나 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예산을 바꿀 것인지 이런 거 해마다 묻고 따져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핵심입니다. 네. 핵심. 사업별 예산은 편성 지침에 맞게 짜여져 있는지, 그다음에 편성 지침 중에 바꿀 내용은 없는지, 또 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당한 것을 고치고 있는지, 또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알고 있는지, 잔액 발생이 해마다 생기면 그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는지, 감액한 예산을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에 편성하는지 등등등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렵겠지만 상식적인 말이니까요. 이렇게 상식이라는 눈과 잣대로 상식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감시해봐라.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럼 여럿이 하고 구의원들만으로 어렵다면 좀 경험 있는 실력 있는 연구기관과 함께 하거나 또는 열정 있는 국민과 같이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겨운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추경 예산 심사와 편성인데요. 네. 추경은 집행잔액의 재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남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 정책 의지와 방향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개별 사업 내용 파악이라는 늪에 빠지지 말고 전체의 그림, 비중, 방향을 잡아서 질문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추경은 당해년도에 집행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짜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 또 아예 집행 안 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행 잔액이 추경 예산보다 더 커요. 이게 뭔 말이냐? 추가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짰다는 거죠. 맞아. 이런 게 발생합니다. 예. 전년도 추경 사업 중에 잔액 가담 및 연내 미집행 사유와 대체,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당년도 추경 사업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꼭 따져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참 묻고 물을 게 많아서 정말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하려고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구현들이 하는 거니까 네. 제발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후반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또 모였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누구부터? 레이디? 아니, 선생님. 저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버벅대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 구의원들 투표를 보니까 투표 상황이나 무투표로 제가 뽑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으로서 더 열심히 감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투표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 시민으로서 저희 주권은 당당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면서 9가지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지금 9대 구의원분들께서는 요거에 조금 쓴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귀담아서 들어서 저희 의견을 방안 이렇게 첨부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도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약간 버벅대기도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개 중에 4개를 하고 다음에 5개를 한번 쭉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정계훈 시민자치연구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